우리가 식을 볼 때 식이 잘 보이면 쉬운데 식이 잘 안 보이면 좀 어렵고 식이 여러 개면 잘 복잡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기술들을 좀 더 써야 되고 식이 눈에 계속 잘 들어와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평상시에 식 정리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보면 너희들이 좀 너희 네 명이 거의 비슷한 풀이법을 갖고 있어. 풀이법이 아니라 정리법을 갖고 있어. 정리를 좀 잘해놔야 식이 하나에 딱 식이 눈에 다 이렇게 다 보여야 돼. 그러면 식 정리를 좀 잘해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식이 한눈에 다 들어와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한 줄만 들어오다가 두 줄, 세 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식 정리는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자, 봅시다. x에 대한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3차입니다. f는 2차고요. 3차를 2차로 나누면 g는 1차 이하가 되겠죠. 약간 이해되죠? 근데 식이 3차가 다 나왔고 f는 2차고 g는 1차로 나왔다는 말은 이 식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내라 이런 뜻이야. 구체적이잖아, 식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fx를 알아내고 구체적으로 gx를 알아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적어도 식이 3차라는 식 뜻에는 3차 또는 4차 이 정도의 뜻은 식을 다 알아내라 이거지. 식을 다 알아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적어서 출발하지는 말라 아직은. 알겠죠?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연립방정식 넘어가니까 식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식을 적어야 되긴 하는데 최소화 시킨 후에 적습니다. 3차인데 g가 몇 차입니까? 1차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0차가 되겠네요. 근데 f는 2차라고 했으니까 fx는 어디서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지.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뒤에는 몰라 a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그러죠? 그럼 아래에서 f와 2차는 어느 정도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식을 넣어라 이거죠.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까지 알아냈죠. 위에서 여기까지 알려준 거 아래식에서 이걸 알려준 거고 얘는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근데 몇 차야? 3차를 2차로 나눈 것은 어렵지 않다. 이해되시죠? 저번 시간에 연습했잖아요. 5차까지. 5차는 좀 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3차를 2차로 나눈 것은 어렵지 않아. x. 보인가요? 이건 보이고. 그 다음 2x제곱이니 x제곱 2x제곱. 2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는 얘네들이 뒤에는 1차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플러스 1. 보이죠? 보인가요? 이게 보이면 식이 그나마 좀 편해집니다. 다음 2차 샀어요. 1차 ax 1x a 플러스 1 5x a가 빠져야 되고 4가 들어와야 되겠네. 맞나요? 플러스 4가 들어와야 되고 a는 빠지는 x. 상수항 4 a 마찬가지로 a가 빠져야 되고 4가 들어와야 돼. 보이죠? gx가 나왔어요. gx가 이렇게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겼죠? 그러죠? 그러면 gx가 나왔고 이제는 윗줄에 대한 얘기가 됐으니까 다시 아래줄로 다시 내려가겠네. 다시 내려가면 이제 요 식을 다시 뭘로 나눠서 gx로 나눴습니다. 몫은 몰라. 나머지는 알죠? a라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4, 5, 0이 됐네요. 그래서 a는 0. a가 0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gx는 4x 플러스 1.
그럼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이게 뭐 식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많이 쓰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식을 좀 관찰을 해야 되고 식 정리하는 방법.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까지 너희들 봤을 거야. 이거는 봤어.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봤을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붙인다는 것을 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3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19번. 자, 얘도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있겠고요. 쌤이 이제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q1번 x라 썼고 모르면 그냥 qx 쓰고 뒤에 가면 q가 또 발생하면 1번, 2번 그때 붙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x 플러스 1. 두 번째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q 두 번째 x는 나머지는 4. 질문. 항상 질문에도 의도가 있으니까 질문까지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도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나라겠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갈 거야. 알겠죠? 그런데 항상 식을 쓸 때 이 두 개의 식과 연결적으로 식을 쓰면 좀 더 쉬워요. 여기다가 몇 차식을 쓸 거야? 2차식을 쓸 거야. 그 2차식을 나는 이 식하고 빗대서 쓸 거라 이거죠. 이 식을 어차피 나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는 생각을 갖고 쓸 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1차로 써도 되긴 하지만 2차인데 1차의 거리감보다는 2차의 거리감이 좀 가까우니까 이 나머지를 쓸 때 이 나머지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를 생각하면서 적으면 식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류의 문제는 이 쓰는 방법론만 이해하면 이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다시 이 3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2차일 건데 얘를 위에 주어진 2차로 나눈 식으로 빗대어서 연결해서 쓰면 식이 쉬워질 거야. 그래서 누구로 나눌 거야? 생각하고 쓰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적을 거야. 그러면 몫이 얼마야? 우리는 ax 출발할 거니까 얘는 뭐 주든 안 주든 관계없어요. 됐어요? 여기서 뭐 직 rx라 쓰더라도 얘는 2차니까 우리는 ax 제곱 이렇게 출발할 거라 생각하고 2차로 나누면 몫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2차니까 플러스 이제는 이 식을 누구로 나누려고 생각하고 쓴 거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려고 쓴 거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려고 쓴 거야. 나머지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썼더니 문자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를 쓸 때 얘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면 쉬워졌다 이 말이겠고 이 말하면 되니까 우리는 두 번째 식에서 1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1을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는 4 a는 1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a 대신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더.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뭐 너희들이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59번입니다) 있죠? 자, f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요. 좀 이따 식을 적을 거야. 제가 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fx를 봤더니 얘로 나눠라겠네. 위에는 세제곱인데 여기는 제곱이고 얘는 제곱인데 얘가 1차예요. 그럼 조금 전에 있는 문제하고 약간 틀어진 문제지. 조금 전 문제는 얘가 제곱이 있고 얘가 이제 1차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연결시켰던 거지요. 그래서 문제를 약간 바꾼 겁니다. 됐어요? 그럼 조금 전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얘는 변형된 문제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 풀이가 됐다면 이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잘못 나온다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 전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문제도 조금 전처럼 바꿀 수만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나왔어요? 얘가 fx는 x 플러스 세제곱으로 나눈 게 아니라 제곱으로 나눈 식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뭐 q 1번 x.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제. 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로 나눠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쓰면 되겠죠. 진행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남는 거 2x 플러스 1.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거라고 이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식의 형태의 나머지가 필요할 거다. 알겠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풀이와 똑같은 풀이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얘도 x-2로 나눈 식을 쓸 거야. 쌤이 일부러 이렇게 적어놔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되지만 더하기 마찬가지로 해도 4 x-2로 나눴다 이거죠. 얼마입니까? 4x-8이니까 14 이래 돼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풀이가 되겠죠. 이제 마무리 x 플러스 1의 제곱 x-2 q3x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식으로 쓸 거다 이거죠. a 플러스 2x 플러스 1. 요 식의 표현은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식하고 연결을 시킬 거라고요. 알지? x 플러스 1을 제곱 나누면 나머지는 지금 3차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2차가 맞으니까 몫이 a고 나머지는 얘랑 똑같았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뭘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x 대신 2를 집어넣으면 5, 2를 집어넣었어요.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9a네요. 9a 플러스 5가 14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a는 1. 나머지는 rx는 이거 보면서 적으면 돼요. 뭐 정리해도 되고 정리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뭐 결론을 쓰려면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4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지금? 연결시킬 수 있겠죠? 됐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왜 샤프심. 자, 이걸 봐볼게요. 자, 52번. fx를 지금 이런 비슷한 문제는 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문제를 풀면 나옵니다. 차수 생각하고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다. 나머지가 각각 이렇게 됐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작성되겠네요. 그냥 fx는 x제곱 플러스 1 q 1번 x 4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2 q 2번 x 4x 플러스 8는 x제곱 플러스 1 얘를 적으면서 뒤쪽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몇 차로 나눴습니까? 4차로 나눴어. 나머지는 몇 차야? 3차일 거고 그 3차를 적을 때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어떤 걸도 관계가 없습니다. 얘를 적으면 1이 빠질 거고 얘를 적으면 1이 더 들어갈 거야. 알겠어요? 나는 빼고 싶어. 빼는 게 잘 보일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다는 생각을 쓸 겁니다. 너희는 몇 차씩이야 지금? 나머지가 3차야. 나머지가 3차니까 2차로 나누면 몫이 당연히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 돼. 아까는 2차였기 때문에 2차를 쓰니까 몫이 상수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죠. 얘가 1차로 나와야 돼요. 연결되나요? 이제는 누구로 나누고 있는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누고 있는 거야.
1로 해도 관계는 없다 했습니다. 플러스 2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는 여기에 있네요. 됐어요? 조금 전 풀이는 얘를 가지고 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입이 아니라 얘를 이 식의 형태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식의 형태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얘는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1이 빠져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얘를 x제곱 플러스 1 ax 플러스 rx를 플러스 1 ax 플러스 b로 적을 거고 1 빠졌으니까 ax a 플러스 4x 플러스 2b가 아니라 1만 빠졌어요. 여기 안에 있는 1만 빠진 거야. 1만 빠져서 ax 1 빠졌으니까 b 플러스 8. 그래서 얘랑 누구랑 똑같다? 얘랑 누구랑 똑같다? 4x 플러스 4가 되도록 하는 거겠죠. 그럼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질문이면 요 조건들이야. 조건을 쓸 때 얘만 잘 쓰면 풀이는 아주 간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마무리 작업은 A는 0이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무리는 어디라는 마무리야? 나머지가 이거니까 이걸 적어줘야지. 그래서 RX는 물론 여기서 적어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RX는 X제곱 플러스 1 A는 0 마이너스 4 플러스 4x 플러스 8 뭐 정리도 그렇게는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적어줬습니다.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질문은 R 2분의 1이니까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2분의 1이면 이시겠다 그냥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류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런 류의 문제는 딱 식을 적다 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보이려면 이 큰 흐름이 문제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얘를 작성할 때만 연결해서 작성을 하겠다. 이 연습 몇 번만 하면 충분히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12번 19번 했어요. 다음에 20번 20번인가요? 20번? 20번?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죠. 19번하고 20번이 똑같은 문제죠. 그래 안 그래? 똑같은 문제지. 할 수 있겠죠? 패스 되겠죠? 질문한 사람이 대답해줘. 정현아 그러지? 대답 안 하고 자니까 대답을 못 하지. 20번 23번 자 23번은 소수피입니다. 소수 잡으면 일어서도 되죠. 핑크로 가면 돼. 소수피 소수라는 것은 자연수에서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 일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우리한테 쓸모가 있는 것은 딱 소수하면은 쓸모가 있는 것은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소수는 다 홀수다. 짝수는 하나밖에 없다. 알겠어요? 다 홀수인데 짝수는 2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2 빼놓고는 다 홀수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해야 되고 소수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조건이 뭐냐면 1 곱하기 P로 정수 형태의 곱하기는 이것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 더 있습니다. 뿔마 있어 뿔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P도 있긴 합니다. 알겠어요? 쪼개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야. 1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요것만 생각하고 보통 접근하면 대부분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다항식을 계수가 정수란 말이 그래서 또 나왔네요. 정수인 1차식의 인수를 갖는다 이거예요. 얘를 쪼갰다 이 말이죠. 곱하기 형태로 만들었다. 얘를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식의 계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x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단 말인데 이 p를 쪼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 식이 일단은 쪼개졌을 건데 인수분해가 됐을 텐데 x 플러스 1로 될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1로 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적을 것인데 x 뿔마 p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든가 인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는 방정식 논리가 있겠죠. 그럼 이 식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뿔마 p를 넣으면 0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겠네요. 됐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p는 0이 돼서 p는 3 오케이 소수되네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두 번째 x에다 1을 넣었어요. 1을 넣었더니 1 마이너스 2 플러스 p는 0이 돼서 p는 1이 되니까 얘는 안 돼. x 대신 뭘 넣었어? p를 넣었어요. p 세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p가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데 0이 돼야 되니까 p는 0 또는 1이니까 얘도 안 돼. 오.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p만 생각하면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2p의 제곱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애는 p는 0밖에 없네요. 얘는 p는 정수에서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오는 p 값은 얘가 되겠죠. 됐어요? 질문에서 p의 값을 구하라겠어요. 이 연습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자, p의 값을 구하라겠어요. 값을 구하라는 것은 답이 하나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실전에서는 바로 빨리 찾으면 넘어가야겠죠. 됐어요? 지금은 연구를 하는 거니까. 됐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p의 값을 구하라겠는데 값을 구하는데 해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를 구하라 가면 해를 구하시면 있는데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해가 하나인지 아니면 해가 두 개 이상인지에 대한 생각이 확립이 되면 그때 스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실전에서는 계속 하지는 않겠지. 빨리 찾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거냐? 알았어요? 평상시 연습할 때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다음 5번 자 5번은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는데 문제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문제 힌트가 있어 버립니다. 알았어요? 힌트가 얘기가 없더라 하더라도 무시. 힌트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면 3차 다항식이니까 fx니까 1, 2분의 1, 3 3차 다항식이면 개수가 ax 세제곱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 c, d 나왔으면 식이 4개 필요하다. 하나, 둘, 셋, 4개 필요하면 연립방정식 a, b, c,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풀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는가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는 이러한 수를 집어넣었을 때 다항식 때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2개 이상이 나오면 항상 뭘 고민하고 있으면 좋냐면 인수정리를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인수정리.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 너희들이 보통 이것이 나오면 이런 것이 나오면 의심 안 합니다. F1은 0, F2는 0, F는 다항식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1은 0, F2는 0 나오면 fx는 바로 x-1, x-2 바로 이렇게 적는다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적어요. 알겠어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틀렸죠. 덜 적었죠. 여기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적는다고. 너무 간단하니까. 알았어요? 이게 인수정리에 대한 공부가 좀 정확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왜 이렇게 적을 수 있냐가 생각이 돼야지 응용을 좀 변화된 내용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쌤은 항상 요걸 보는 거야. 요거를 보는 거야. 요것이 중요한 사실이야. 알았어요? 근데 너희들은 뭘 많이 보냐면 요걸 보려고 하니까. 요걸 보려고 하니까. F 요걸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왼쪽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1번은 아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1이 0이 아닌데요. 0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넘기면 뭘 만들어낼 수 있어? 넘기면 0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일단은 써볼게요. 뭐 다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써보면 F1 1은 0 F2 2분의 1은 0 F3 3분의 1은 0 F4 4분의 1은 0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쓴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왼쪽 식을 봤더니 값들이 변하는데 0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나는 변하는 수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인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변하는 수를 봤더니 1, 2, 3, 4는 변하고 4, 3, 2 오케이. 그럼 여기도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변수는 우리가 문자로 판단이 된다고요. 변수는 변하지 않는 수는 상수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1, 2, 3, 4가 변한 수가 분모 쪽에 있습니다. 분모 쪽에 있으면 분수식이 돼. 분수식 알았어요? 분수식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조금 지금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수식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식을 이제 조금 변화를 시켜서 첫 번째는 1을 곱했고 두 번째는 2를 곱하고 세 번째는 3을 곱하고 세 번째는 4를 곱해서 두 개만 써볼게요. 3F3 1은 0 4F4 1은 0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총 4개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내가 3하고 4를 넣냐 이 말이겠죠. 어떤 식에 변수는 문자 fx-1이라는 식에다가 변수 fx-1인 식에다가 내가 3하고 4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0이 된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x-3 처음부터 가면 x-1, x-2, x-3, x-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조금 잘못한 친구들이 있어.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면 얘를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게 0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게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식에다가 얘네들을 넣었더니 0이 되는 거고 이 식은 이러한 인수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면 틀렸다가 아니야. 틀렸다는 아직은 100%는 아니야. 다음에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은 여기서 출발해. 방정식은 현재는 다항식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는 0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에 인수정리가 문제가 달라지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처음 나온 식 자체를 썼더니 그냥 쓰고는 싶었는데 분모가 변하니까 우리는 다항식이 아니라 분수식 형태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식을 약간 변화를 시켰다 이 말이겠죠. 변화시켜서 0이 나왔다. 인수를 찾을 수가 있다. 어떤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1, 2, 3, 4를 넣었더니 0이 됐으니 우리는 인수가 보이더라 이거죠. 됐어요? 이제 차수 확인해보고 문제 마무리 지러 갑니다. F는 3차입니다. F는 3차. X를 구했으니까 4차. 하나, 둘, 3, 4. 다 나왔죠, 이제. 다 나왔으니까 몫은 상수가 되겠죠. QX는 안 좋고 A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값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없네. A 값에 대한 얘기가 없죠. 됐어요? A 값은 어떻게 구해내라 이 말이 되겠죠. A 값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어. 항등식이니까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은 0000 마이너스 4개 24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4분의 1이니까 식이 다 나왔고 현재 질문은 요 식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게 알려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역추론해서 하지만 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쓸 수가 있어야 되고 질문은 이제 G5로 나오질 않습니다. G에 이 식이 없으면 뭐 F5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지? 그럼 F5는 현재는 G5지만 F5는 이 식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5를 집어넣으면 5 F5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4분의 1 곱하기 5 4 3 2 1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돼서 넘기면 0이 돼버려? 아니죠. 0이 돼버리네. 잘못됐나요? 선생님 질문은 F5로 나오니까 F5가 0이 될 수는 있겠죠? 정인아 맞냐? 설마 뭐가 맞아? 0이 되는 거 맞다고? 4, 3 5집에는 4, 3, 2, 1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넘기면 0이니까 의도치 않게 F5가 0이 나와버렸습니다. 알겠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보통 흐름일 거라고. 얘를 주어졌냐 주어지지 않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1 맞나요? 마이너스 1이면 F5가 0이 되는 거 맞겠죠? 오케이. 뭐 이런 흐름이니까 이 인수정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쌤은 어떨 때 인수정리를 쓰냐면 식이 똑같은 모습인데 식은 똑같은데 바뀌고 있어. 값들이. 식의 폼 자체가 똑같고 식의 폼이 똑같은데 바뀌고 있다고. 됐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두 번째는 어떨 때 쓰냐면 이러한 식이 2개 이상 나오면 인수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이 하나는 안 돼. 하나는 좀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물론 얘가 0이 되면 의미가 있어요. 인수는. 근데 F1이 갑자기 이거 하나 나왔어. F2가 2분의 1. 이거 하나 나왔는데 인수정리 생각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몇 개? 식이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인수정리 생각한다. 또 식의 모습이 똑같은데 식의 모습은 똑같은데 문자만 바뀌고 있어. 수만 달라지고 있어. 그럴 때는 인수정리를 쓰면 문제가 쉬워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찾아볼게요. 이런 것들. 식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으니까 2개 이상 나왔으니까 인수정리 생각한다 이런 말이야. 25번 30번 뭐 패스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그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42, 3, 6, 8, 9 49번이 있네요. 봅시다.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가 세 개를 다 더하면 10이고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 각각 이거예요. FX를 이걸로 나누면 이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얘를 식으로 적으려고 보니까 식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안 줬고 단 우리가 1차 식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알겠어요? 일단은 뭘로 나눌 때 1차식으로만 나눴다라면 인수정리를 쓸 수 있다. 무슨 말이야? FA는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FB는 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
F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 말이겠죠. 됐어요? 뭔가 흐름이 있죠. FA가 몇 개 나왔다? 3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생각한다? 인수정리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수정리는 뭘 만들어내라? 0을 만들어내라. FA 마이너스 이걸 넘기고 3개를 쓰겠죠. 됐어요? 그런데 B 더하기 C, A 더하기 C, A 더하기 B가 나왔다는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생각해내라 이 말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B 더하기 C 대신에 뭘 집어넣어? 10-A를 넣어라 이 말이 되네요. 예? 그리고 이외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의 A 제곱 10-A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러한 식의 폼이 똑같은 게 지금 3개가 나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식에다가 a, b, c를 넣어서 0이 나왔으니 인수를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f의 차수 안 나왔네요. qx 이래 되겠네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질문.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fx를 예로 나눠라 했으니까 이거 넘기니까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돌아가 볼게요. 30, 30번. 다음. 다항식 fx입니다. 다항식 fx.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한다. 뭡니까? 항등식이네요. 항등식이야. 항등식 중에서도 다항식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항등식이 없었으면 이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다항식이라고 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왼쪽하고 오른쪽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알아내는 방법이 보통은 2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 미정계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야? 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그걸 수치 대입법이라 말하고 선생님 그냥 줄여서 대입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계수 비교법이 있다. 얘를 선생님은 줄여서 그냥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계수 비교법. 계수 빼고 그냥 비교법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 계수란 단어는 좀 한정적이야. 계수란 단어는 좀 한정적이야. 알았어요? 보통은 자 ax 세제곱 요놈이 쭉쭉쭉 있는데 얘가 2x 세제곱이면 이런 것들 계수라고 부른 거야. 그 계수를 비교하겠다 해서 계수 비교법을 쓴 거야.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왜 그냥 계수를 줄이고 비교법이라 하냐면 양쪽의 폼이 똑같으면 비교법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양쪽의 폼이 똑같으면 비교법을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나요? 양쪽이 똑같으면 비교법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좀 좋은 예시는 아니야. 비교법에 대한 예시로. 좀 비교법에 대한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요. 정현아 괜찮아? 61번. 없네. 질문이 없네. 와우. 잘 푸니까 질문이 없어요. 자 봅시다. 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는 것은 문제가 주어진 식이 봤을 때 어떤 식이 편한 거냐는 것은 그거는 좀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하지만 선생님 식을 봤을 때 먼저 대입법보다는 비교법을 먼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식을 딱 보자마자 비교가 되는 것들은 비교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려져 있으면 그때 대입법을 쓰는 거야. 식을 딱 봤을 때 보이는 것은 바로 비교란 것은 양쪽을 봤을 때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잖아. 그러지? 그러면 보자마자 비교법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떠오른단 말이야. 하지만 대입법은 식이 달라지잖아. 값들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대입법을 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늘 보면 뭐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 놓치면 안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화 있고요. 3차식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어쩌래?
똑같대.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똑같대. 지금 얘는 식이 가려져 있고 얘도 식이 가려져 있죠. 아직 가려져 있잖아. 아직 모르잖아. 이름으로 붙여진 거야. 이름으로. 근데 왼쪽에 x-가 있으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x-2가 있어야겠지. 오른쪽에 x 플러스 4가 있으면 왼쪽에도 x 플러스 4가 있어야겠지. 이게 비교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지. f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x 플러스 4라는 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fx-1이라는 애는 x-2라는 애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됐어요? f가 몇 차입니까? 3차인데 지금 하나, 두 개가 나온 거야. 3차 중에 2차가 나왔으니까 쉽게 마무리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은 이제 fx니까 fx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있는 거죠. fx는 얘가 뭐야? x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가요? 원래는 흐름상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fx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 넣으면 x 플러스 4가 나오는 거잖아요. 됐어요? 이 식에서는 fx가 x 마이너스 1 넣어서 x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것은 여가 x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소리죠. 이래 된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fx가 이것도 있고 fx가 이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흐름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fx 플러스 1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여가 x 플러스 4가 있고 fx가 이것 때문에 x 플러스 4가 있고 이것 때문에 누가 있어? 여기다 x 플러스 1을 넣으면 x가 있겠죠. 맞나요? 지금 fx가 이거이고 이거인데 이 두 개를 보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중이야.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 지금 이걸 보면서 쓰면 fx가 지금 x-1 있으니까 얘가 뭐가 있어? x-2가 있고 얘가 있었으니까 x-1 넣으면 x 플러스 2가 있겠네요. 얘가 이래 되겠죠. 이렇게 적었더니 지금 하나 오 얘하고 얘가 없네요. 그럼 왼쪽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고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x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고? 비교법이라는 거야. 최대한 알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 둘 중에 답은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왼쪽 걸 쓰겠습니다. fx-1은 x-2 x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죠. 질문은 f2니까 여기서 f2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3만 집어넣으니까 fx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요? 답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 식에 지금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 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f 얼마는? 2는 x에다 1만 넣으면 되겠죠. 1, 3, 5 똑같이 나와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푼 겁니다. 알겠어요? 자, 식을 봤을 때 양쪽이 똑같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선생님 문제 푼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비교법이야. 비교법을 쓸 수 있는 것은 보통은 쓰면 어떻게 인수가 잘 보이면 비교법을 보는 게 좀 편합니다. 비교법 알았어요? 얘가 100% 이렇게 무조건 풀라 이건 아니야. 알아서 항등식은 비교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이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굳이 그거를 대입법을 써가지고 식을 바꾸려고 하는 작업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알았어요? 식에 대한 관찰이 잘 안 돼. 대입법은 식에 대한 관찰이 잘 안 된다고. 근데 비교법은 식에 대한 관찰이 좋아. 연습하다 보면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다시 돌아가서 30번을 봤습니다. 자, 선생님 뭘 생각해서 지금
비교법을 생각했는데 비교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지금. 비교가 잘 안 돼. 알겠나요? 비교가 안 되면 이제는 대입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대입법을 쓸 건데 항상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차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입법을 쓸라 하더라도 차수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비교도 마찬가지, 비교법도 마찬가지로 차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차수와 오른쪽 차수는 비교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어떻게 출발해? fx는 항상 이것만 출발해. a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 양쪽을 우리는 최고차항만 비교할 거니까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를 비교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왼쪽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 x 대신 x제곱이 들어가니까 좌변은 ax의 2n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식이 있고 오른쪽 식은 여기가 ax의 n제곱에서 이렇게 곱하겠죠. 그러면 오른쪽 식은 ax의 n 플러스 1 이렇게 시작하는 식이겠네요. 알았어요? 비교하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똑같고 n이 얼마입니까? n은 1이 나왔네요. 차수가 1차다. 요거를 알면 fx 자리에 이제 ax 플러스 b를 대입해서 항등식 비교법을 쓰면 되겠네요.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1차 정도는 그냥 풀어 쓰는 것이 대입보다는 풀어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아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현재 이놈은 뭐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차수에 대한 생각을 꼭 해달라 이거죠. 순서입니다. 순서. 알았어요? 차수가 쉬우니까 집어넣어서 푸는 게 편하다. 근데 얘를 나는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F4는 2다. F4는 2가 나왔으니까 다시 X에다 뭘 넣어? 4를 넣어볼 수 있겠지. F16은 6 F4 플러스 2다. 해서 2, 6, 12, 14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 생각은 이거는 우선적이 아닙니다. 우선이 아니야. 알겠죠? 됐어요? 시간적 낭비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선택을 할 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죠? 막막하면 이걸 넣어야 돼. 막막하면. 나는 비교할 수 있냐? 아, 비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차수적인 생각을 해서 차수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 달라요. 차수가 복잡하면 차수가 높고 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다음 30번까지 왔나요? 오, 6문제밖에 안 왔어. 아, 뒤에 몇 개 풀었죠? 42번. 한 2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합시다. 자, 다항식을 예로 나눈 몫을 이렇게 QX가 주어졌어요. QX 주어졌어요. QX를 또 갖고 놀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X 100제곱 플러스 X 10제곱 X 플러스 10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QX이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없죠.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나머지가 없다가 아니잖아.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목도 마찬가지지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 B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구할 수 있는가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러지?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식이 2개 나오니까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구해놓고 가겠네. 구해놓고 1을 집어넣으면 13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 개를 더하면 B는 12. A는 1 이래 된가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됐네요. 식이 다 나왔죠? 지금 요까지 한 거야. 요까지 해서 지금 나머지가 안 알려줬으니까 나 나머지를 구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1 위에다 적을게요. 그냥 1, 12
자, 질문. 선생님 질문을 안 적었는데 원래는 질문부터 적고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금 바로 A, B가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구해놓은 거고, 알았어요? 요게 이제 안 보이면 그 다음에 요거 과정을 먼저 하지 말고 T 하는 거고, 질문까지 항상 적어보라겠죠. 질문은 얘를 X로 나누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 당연히 있겠네요. 뭐 스몰 r로 써도 되고 라지 r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1차로 놨으니까 뭐 0차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거잖아, 이거. X에다 얼마를 넣어? Q 0을 넣으면 R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Q0을 구할 수 있는가? Q가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Q0을 한번 넣어봅시다. 0, 0, 0, 10은 0, 마이너스 Q0, 0, 0, 12. 오케이, Q0은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 아무 문제도 아닌데 왜 이걸 못 푸냐면 식을 똑바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적었으면 나와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가 있어. 나는 요 순서가 1번입니다. 식 나왔을 때 이 몫을 갖고 노는 것이 몫을 갖고 놀 때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정이야. 근데 식을 쓰다 보면 뭐가? Q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적었더니 Q가 안 나타나. Q0이 안 나타나. Q0이 안 나타나는 문제는 QX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야. QX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QX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갈까요? 아까 뭐였죠? X 플러스 10이었나요? 맞나요? 오케이. 여기서 뭐라고? QX를 구해보자는 거야. 지금 시도를 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얘를 구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왜? 우리는 인수분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겨. 그러면 x 100제곱 플러스 x 10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나왔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얘로 나눠봐라 이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약간 좀 떠오르네요. 떠오르죠? 됐어요? QX는 몇 차가 돼? 98차가 돼. 98차. 나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해봅시다. 시도.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를 해서 x 4제곱 마이너스 1, x 6제곱 마이너스 1 가다 보면 100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네. 100이 안 걸려. 그래서 100이 안 걸린다는 말은 제곱 마이너스 1로 가지 말란 소리야. 그럼 어떻게 가? 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로 가란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x 마이너스 1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x 100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더하기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x의 99제곱부터 1까지 들어있고 다시 여기에 뭐부터? x 9제곱부터 1까지 들어있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의도성은 이게 아닌데 한번 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x-1까지 해결했어. 여기서 뭐야? x 플러스 1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x 플러스 1. 쉽지가 않네요. x 플러스 1 쉽지가 않아요.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아요. 너무 수가 커. 수가 좀 작으면 선생님이 몇 번 시도를 해볼 건데 알겠나요? 그러면 선생님의 객기였어. 자, 방법만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혹시 너무 차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 요 정도로만 판단해 볼게요.
세제곱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비슷한 식이 있었죠. 이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 지금? x 플러스 1을 찾는 거죠. x 플러스 1 보여 안 보여? 보이지? x 플러스 1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얘가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넘어가네요. 됐나요? 아까는 수가 많기 때문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얘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얘가 엄청 많습니다. 알겠어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43번입니다. 43번은 자, 일단은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제곱이 7 플러스 1음을 이용하여 뭐 대놓고 알려준 겁니다. 됐어요? 2에 우리가 7로 나눠라겠으니까 이 2를 쓰지 말고 2의 세제곱으로 가서 문제를 풀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얘를 7로 나눈 것은 바로는 못 나눈다. 그래서 항상 뭘 찾느냐면 2의 거듭제곱 중에 7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돼요. 알겠어요? 2의 거듭제곱 중에 7하고 가까운 수를 찾는 겁니다. 2의 거듭제곱 중에 7의 배수와 가까운 수를 찾아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면 치환을 통해서 만들자는 풀이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 치환도 힘들어지니까 쌤이 정수로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이런 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이걸 그대로 가볼게요. 2의 세제곱에 333제곱 이래 되겠죠. 얘를 8의 333제곱인데 얘를 7 플러스 1의 333제곱 이래 되겠죠.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전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우리는 뭐 2차, 3차, 4차까지는 전개해 봤잖아. 어느 정도는. 해보니 이 안에는 7이라는 인수가 거의 다 들어있는데 딱 한 군데 마지막 1만 안 들어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머지는 1이 되겠죠. 됐어요?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지. 우리가 실제 나누다 보면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더 나누다 보니까 부조가 됐다 이런 뜻이야. 부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를 내려줘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식을 적자 보면 n 다시 마이너스 1 하고 이쪽으로 7을 한 마리 더 보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란 나머지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7을 줘가지고 나머지는 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조금 어렵기가 좀 쉽지 않아. 2이기 때문에 2이니까 그렇습니다. 2는 짝수적인 특징이니까 좀 촘촘합니다. 수가 촘촘해. 알았어요?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11을 해보겠어요. 11. 선생님 아까 뭐 어떻게 하라했습니까? 얘를 11로 나누라면 문제 난이도가 약간 더 올라갔어요. 2의 거듭 제곱 중에 11과 가까운 수를 찾아라 말했죠. 됐어요? 제일 가까운 수는 8이야. 8하고 10은 거리가 3칸 차이가 나면 3 차이가 나죠. 이제 가깝게는 가까운데 3 차이가 나는 수고. 선생님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써야 했어? 2의 거듭 제곱 중에 11의 배수와 가까운 수를 찾으라고. 우리 뭐가 있습니까? 32가 있네. 32가 11이 제일 가까운 수잖아.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31 찾았으면 물론 그걸 못 찾으면 아까 3 차이가 나지만 그걸 써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2의 이제 5제곱으로 가겠네요. 2의 5제곱에
몇 제곱이야? 205면 200, 199인가요? 199? 199면은 얼마야? 995인가요? 그럼 몇 마리 남았어? 2가 4마리 남았다 이 말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봐보세요. 이제 이 5제곱을 누구로 연결시켰을 거야? 12라고 연결시켜서 적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1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이 인수가 다 들어있죠. 그럼 이 인수는 다 뭐야? 11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11을 굳이 안 찾고 11의 배수를 찾아도 관계없다 이거야. 어차피 얘는 11의 배수니까. 알겠나요? 그럼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 11n 마이너스 11n 마이너스 1 아니고 위에 틀렸다. 위에 틀렸어. 요게 맞아요. 정확하게 이게 맞아. 얘는 마이너스 1에 199.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직 덜 끝났어요. 안쪽만 찾았고 아직 바깥쪽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11하고 얘랑 이렇게 곱하면 여튼간 11이 배수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남는 게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이 발생하면 다시 11로 나누면 돼요. 알겠습니까? 돼서?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어차피 11 만들고 있으니까 16도 11을 만들 수 있겠네요. 된가요? 우린 11 만들고 있는 건 중이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11의 배수, 이렇게 곱해도 11의 배수, 이렇게 곱해도 11의 배수. 남는 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11의 배수 새로운 겁니다. 남는 거 얼마 남았습니까? 마이너스 5 남았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가 11을 줘서 나머지가 6이 된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풀이가 좀 정수는 중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세개 풀이는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넘어가는 문제니까 생각보다는 좀 한정적이야. 근데 이건 정수는 좀 이런 표를 쓰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이 문제는 억지로 뭐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치환을 통해서 다항식을 만들려고 넘어가려고 문제를 나온 거야. 나오고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냥 요 정수론 쪽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는 바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다 이 스타일대로 푸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찾았다고요? 이 수가 아주 큰 수가 나와. 대부분. 큰 수가 나와야 말이 안 되겠지. 우리가 못 풀겠지. 아주 큰 수가 나와야 계산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수를 나누는 수에 가까운 수를 찾아야 돼. 거듭제곱 중에. 알겠죠? 또는 거듭제곱 중에 얘의 배수 중에 가까운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거리감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제일 쉽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플러스 1이 없다 하면 한 2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대부분 문제는 거리감이 1로 나오게 돼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돼 있다. 배수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한 문제만 선생님이 요 밑에 내줄게. 너희들이 풀어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그거 풀고 좀 쉽시다. 오, 지워버렸네. 3의 100제곱을 20으로 나눌 겁니다. 나눈 나머지
다 푼 사람만 화면 봐. 다 푼 사람만. 다 푼 사람만 확인하면 돼. 너무 쉽게 내네. 너무 안 쉽다는 것은 아직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3의) 거듭제곱 중에 20과 가까운 수를 찾는다. 실패하면 20의 배수와 가까운 수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의 거듭제곱 20의 배수와 가까운 수는 81이 있네요. 3의 4제곱. 그럼 형태를 81로 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100도 4로 3의 4제곱하고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건 좀 남아 있었으면 이 정도로 여가 한 3마리 정도 남아 있었으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여가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가 3의 세제곱이 붙어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바로는 안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3의 세제곱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3의 세제곱을 뭘 바꿔? 20n 플러스 1 3의 세제곱을 20 플러스 7로 바꾸면 되겠죠. 어차피. 그래서 20 배수들은 놔두고 나머지 7 이렇게 하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지금 파란색이 지금 원래 문제 답이고 103제곱으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온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야. 단지 그 방법론만 우리가 제시를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문제 남았어. 6번 8번 9번 풀었고 52번 5879 62 다 됐네요. 시간이 여중간하니까 선생님이 몇 문제 풀고 조금만 일찍 마무리 시켜줄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연관되는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네? 별로 없네요. 두 문제만 할게요. 자연수 A, B가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자연수 A, B.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연수 정수가 나오면 어느 순간부터는 집어넣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준비 작업. 정수 P가 나왔네요. A, B는 자연수이고 P는 정수예요. 했더니 이 fx가 4차식인데 아직 식이 지금 정확히 안 나왔어요. 알았어요? 정확히 안 나온 것에 대한 생각과 정확히 나온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P는 뭐라고요? 정수로 인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죠? 됐다는 말은 이 P는 어디서 왔겠다? 마이너스 2에서 왔겠다 이거야. 이 P는 어디서 왔다? 2에서 왔다 이 말이겠죠? 알겠나요? 그럼 P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다? P는 2에서 왔으니까 뿔마 1 또는 뿔마 2가 되겠네요. 이것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인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니까 우리는 P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뭐만 4개, 4개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 되겠네요. 흐름 이해됐습니까? A하고 B가 크다고 자연수 아직은 안 보이니까 집어넣어 봐야겠네요. F1 1을 넣었더니 A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 찾는 거죠. 인수니까. 자연수니까 얘는 없어. F2 마이너스 1부터 가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이 될 수가 없어. F2 16 8A 4
2b 마이너스 2가 얘도 0이 될 수가 없어. 맞죠? 자연수니까. f 마이너스 2는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8a 플러스 2b가 18 맞나요? 맞죠? 그래서 4a 플러스 b는 9가 될 수 있는 수가 있네. 1, 5 자연수에 2, 1 답이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는 여기는 다 연산이고 됐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지? 이 식이 얘를 인수로 갖는다면 p가 어디서 왔다? 이수에서 왔다. 요것만 판단하면 풀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62번 갈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를 이걸 선택했습니다. 당시 fx가 모든 x에 대하여 fx제곱 x제곱 fx 플러스 마이너스 2x 대지 플러스를 넣어 시키니 바로 비교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지? 뭘 생각을 했어? 차수 생각을 하겠죠. 차수부터 생각하고 가봅시다. 차수 현재 f가 좌변 fx를 a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된다 이 말이죠.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ax의 2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고 우변은 뒤에 이게 땡땡 안 쓰려면 최고차 항비교 요 말 쓰고 출발하면 됩니다. 됐어요? 굳이 안 써도 관계는 없어 실은. 그러면 여기는 몇 차? 얘는 ax의 n 플러스 3차 맞나요? 여기 요놈이 ax의 n차니까 곱하기로 되니까 n 플러스 3차 얘는 뭐냐면 4차 누가 모르니까 적은 거야. 됐어요?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수는 2 가능하겠죠? n이 2가 되면 안 되네. 얘가 4차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 n이 2여야 되는데 얘가 2가 되니까 5가 돼서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은 뭐다? n은 3이다. 3차네요. 최고차는 계수 AA. 그 다음에 알아낸 사실은 없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은 이제 알아낸 사실이 없고 차수가 3차니까 이 항이 4개니까 집어넣는다는 생각은 1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겠지? 좀 식을 좀 줄이고 나서 집어넣자 이 말이게요. 감사하게도 지금 기억에는 조건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없으니까 이 식에다가 비교 안 되고 차수 알아냈고 이제는 뭐 한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식이 간단해지게끔 대입하면 첫 번째 선생님은 0이 보이네요. 첫 번째 뭘 집어넣어? x에 때 0을 넣습니다. x에 때 0을 넣었더니 f0 오른쪽 0. 두 번째 x에 때 뭘 넣으면 이제 0 나왔으니까 0 넣으면 안 되고 요것이 0이 되게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x에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f1은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이렇게 됐네요. f1이 0 나왔으니까 이제는 x에다가 f1이 0이 나왔으니까 또 가능한 수는 0을 넣었으니까 얘가 1이 되려면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아니 지금 선생님 왜 계속 하고 있나요? 왜 대입을 계속 하고 있나요? 수습을 하지 않고 여기 차수가 몇 차 나왔어요? 3차가 나왔어요. 최고차는 개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알아내야 돼? 4개를 알아내야 돼. 최대한 알아내야 돼. 최대한 알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몇 개까지 나와야 돼? 일단 4개까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스탑할 때까지 가야 돼.
그래서 F0이 0 나왔고 F-1이 지금 F1이 0 나왔으니까 다시 F1을 찾아서 가는 거죠. F1이 얘가 1이 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F-1을 넣으면 좌변이 이제 F1이 되고 우변이 뭐야? X에다 1. 아, 그 넣었어. 오케이. X에다 1을 넣습니다. X에다 1을 넣었더니 F1은 F2 끝났네? F2도 0이네요. 그러지? F0도 0이고 F-1도 0이고 F1도 0이니까 인수가 3개 다 나왔네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것은 F2가 나왔으니까 2가 나왔으니까 넣을 수 있는 게 없네요. 1은 넣었고 얘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를 넣고 싶은데 루트 2는 좀 불편해. 알겠어요? 됐어요? 그럼 스탑. 그러면 인수 3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낸 사실이 뭐야?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fx라는 식은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모르고요. ax, x-1, x 플러스 1 여기까지 나왔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내고 이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F2는 0. 틀렸어. 틀렸어. 이거 틀렸죠, 지금. F1이 0이고 F2가 0이에요. F1이 0이고 F2가 0입니다. 됐어요? 자, F2는 0 나왔고요. fx는 3차 방식은 여기서 나왔고요. 그지? 모든 x에 대해서 요것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러지? 아까 형태 나왔어요. 비교 그냥 가능하겠죠? 식 나왔으니까 그냥 대입만 해도 되겠네요. 대입하면 좌변 대입하면 a x-3 x x-1 x-2는 ax x-1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x-2 x-3 오케이. 양쪽이 똑같네요. 됐습니까? 3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순서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